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사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 먼지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은 없는 것인지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송미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거의 뭐 사막으로 치면 바람이 많이 심한 날은 모래 폭풍이 일 정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하는데요. 비산먼지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비산먼지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를 총칭하는 말이 이제 비산먼지라고 하고요. 이 비산먼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그 먼지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입자의 먼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미세먼지, 네. 초미세먼지까지도 이제 함유하는 굉장히 큰 개념의 그 먼지입니다. 요사이는 그 먼지 얘기만 들어도 이 신경 쓰일 정도로 이제 뉴스에서도 기상 정보 말미에는 꼭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잖아요. 전라북도가 또 높다고 하니까 더욱더 도민들은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제 초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날리는 이 비산먼지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눈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 호흡기라든지 그런 질환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비산먼지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네. 그 새만금에서 강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먼지들이 이제 비산이 되면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먼지들은요, 이제 한번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시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그 지역에 이제 대기질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비산먼지 안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도 이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산먼지의 경우, 특히 이제 새만금 지역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는요, 그 토양 성분을 기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토양 성분의 그 기원이 되는 그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토양 성분 기원의 그 성분들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고요. 또 이제 초미세먼지 안에는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이제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호흡했을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어떤 폐질환이라든지 또 이제 눈으로 갔을 경우에는 안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스위스에서 이제 대기 환경 관련돼서 이제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먼지가 어느 정도 인체에 해로운지 성분은 뭔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바람에 일어서 그 날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지금 연구 분석을 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그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결과는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새만금 비산먼지 경우요. 새만금 네.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5년을 이제 살펴보면은 최근 5년 동안 그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어떤 성분이 주요한 것인지 또 그 비산먼지 중에 어떤 그 크기의 그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연구는 조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요 새만금의 비산먼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은 어쨌든 그 인근 새만금 그 공사 현장 주민들은 눈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비산먼지가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불안할 텐데 과연 그럼 그 멀리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이 비산먼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또 큰 관심사잖아요. 네. 우려가 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비산먼지 안에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이제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작기 때문에 강한 이제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서 어떤 상승 기류가 발생을 했을 때 상층으로까지 수십 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으로는 또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인근 지역에는 당연히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넓은 공간에 건물이든 어떤 시설이든 또 조경이든 이런 게 들어서지 않는 한 공사가 늦어지는 한은 계속 미세먼지, 비산먼지가 전북 도민들을 괴롭힐 거는 자명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가져오신 차트가 지금 있는데 차트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차트는요, 저희 연구실에서 2016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제 봄철 동안에 초미세먼지의 그 농도를 지역별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의 지도 위에 각 측정소를 여기 이제 점으로 표시하였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예. 그 평균 농도를 여기 수치로 이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만금 그 간척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을 여기 이제 빗금으로 표시를 하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군산, 김제, 부안의 경우에는 이제 이 굉장히 인근한 그 지역이죠. 근데 이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초미세먼지는 그 초미세먼지 또한 그 비산먼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비산이 되어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산먼지로 인한 그 안에 함유된 초미세먼지가 우리 이제 전라북도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단체에서는 이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것이 주된 영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크게 심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연구는 개발돼서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농도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예. 이제 군산, 김제, 부안보다는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이제 전주, 익산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초미세먼지가 상층으로 이제 부유해서 이 전주 익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주 익산에서 다른 그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다른 기작에 의해서 그 농도가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새만금에서 발생한 그 초미세먼지가 전라북도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것이 주된 영향이냐 아니면 부수적인 영향이냐,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먼지의 영향은 뭐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창틀만 보더라도 먼지가 그 모래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니까 군산, 익산, 군산, 김제, 부안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데 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는 그 뒤쪽에 있는 익산 지역이라든지 정읍 이런 곳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새만금 영향은 아니라고 그분들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새만금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주된 영향이 새만금인지 아니면은 이제 부수적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물이 새만금에서도 발견되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자, 다음 차트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전 세계 지금 지도 같아요. 네, 전 세계 이제 PM10 미세먼지의 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081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그 연평균 농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그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노란색, 빨간색 혹은 보라색으로 갈수록 고농도의 그 미세먼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여기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기질이 굉장히 깨끗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유럽에서는 보통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이 이제 빈번하게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그 대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 아시아 쪽 인도나 중국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예. 그 색깔이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에서부터 이제 보라색까지
그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빨간색 정도로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1081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한 900등에도 못 미치는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그 도시로 이제 뽑혔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1950년대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런던에서 미세먼지하고 스모그 영향으로 수천 명이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예. 어떤 건강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선진국 사람들은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일찌감치, 이게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개선의 노력들을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죠. 네.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선진국에서는요, 이 예. 미세먼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예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런던 스모그라든지 LA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했으니까 예.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뭐 화학 조성이라든지 크기 분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학교 체육활동 아이들 일상도 바꿔놨잖아요. 미세먼지 네.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초미세먼지를 보일 때는 실내에서 이제 가을 운동회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새만금 주변의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없고요. 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방진막 설치하고 주민들 민원이 이어지자 보리와 식물을 모래 위에 이제 심겠다고 하는데, 미봉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면적도 넓은 데다가 오히려 심으려면 이제 나무를 심는 게,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황사 심하게 넘어올 때는 나무를 심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있었는데, 제일 효과적이려면은 나무를 심어야 할 텐데 또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새만금 비산먼지가 굉장히 이제 큰 환경 문제로 이제 다가오면서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발빠른 어떤 대응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방진막 설치인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굉장히 이제 넓은 광활하죠.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방진막의 그 높이를 보면은 한 2m 정도의 이제 방진막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 안에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근데 이런 성분들, 이런 입자들은요, 바람을 타고 한번 상승을 하면은 상층 수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방진막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그 비산먼지를 비산먼지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리하고 식물. 두 번째로 이제 보리와 뭐 식물 이런 식물들을 이제 심겠다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새만금의 토지를 한번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제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과연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거기에는 또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사막에서 모래폭풍 부는 것처럼 예. 그 바닷바람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나무를 심지 않은 이상 보리와 식물 가지고 견뎌낼까. 요즘 같은 때는 또 굉장히 가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바람 불었다 하면은 건조한 상태에서 많이 미세먼지가 날라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네. 비가 한번 내리면은 그 세정작용에 의해서 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오지 않고 있고 가물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클 수가 있겠죠. 자, 남아있는 차트 더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전라북도와 이제 서울의 그 연도별 농도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는 PM10 미세먼지의 농도고요.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서울이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한 12년까지 굉장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그에 반해서 이제 12년부터는 이제 살짝 증가하는 다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전북이 더 높습니다. 예. 파란색이 전북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요, 2006년부터 한 2012년까지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수준의 그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울보다도 더 높은 그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죠. 네. 서울이 이제 공해가 대기 오염이 심각할 거라는 선입견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전북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또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그 미세먼지 순위를 보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에어코리아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그 시도별 16개 지역의 그 PM10의 농도, 즉 미세먼지의 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전라북도를 여기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의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16개 시군 중에서 4위, 12년에 2위, 13년에 3위, 14년에 3위, 15년에 5위,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경기에 이어서 이제 2위를 차지했죠. 이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라북도 자체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이제 뭐 토론회도 요즘 자주 나가시고 인터뷰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중국의 원인을 한 70% 가까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영향, 미세먼지. 예. 그래서 그럼 전라북도에서 왜 이렇게 높은 미세먼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시한 그 예. 결과를 살펴보면은 전라북도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중국의 영향이 상당하다. 한 67%가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죠. 그 산둥반도에서 아무래도 예. 우리 지역으로 손쉽게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이 이제 상당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충남 화력 발전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여름철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철에는 북풍과 북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발생한 그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바로 이제 전라북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새만금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최대 벼농사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농도죠. 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벼농사 경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료를 이용하고 있어요. 가축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료 안에는 그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그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상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대기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 화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해놨다. 선진국 사람들 폐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건 아닐 텐데 네.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 수치를 좀 다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예. 이 미세먼지의 권고 수준 농도를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그 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30이나 차이 나네요. 예.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해결책을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뭐 중국이 70이고 하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별 없어 보입니다. 새만금 쪽도 지금 의심은 가고 있지만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감하기 위해서 그냥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공기청정기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너무 또 암울합니다. 예, 네. 이야기 자체가.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우리가 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높으냐, 또 새만금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미세먼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에 맞는 지역별 그 특성에 맞는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새만금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새만금을 통해서 비산먼지가 날아들면서 또 전북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요. 네. 노인들, 어린 아이들, 여성들, 특히 이제 노약자들 이 미세먼지 농도 심한 날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어떤 건강에 위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어떻게 대비하세요? 그냥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가 주의가 내릴 때가 저희도 지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농도가 굉장히 높은 날에는요, 사실 외출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건강상에도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또 연구 결과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높은 날에는 외출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런 예, 수칙을 조금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속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가 있었더라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속 시원할 뻔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진행 중이어서 데이터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먼지 관련돼서 준비하신 말씀 있으면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손들에게 우리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는 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노력과 우리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